필러 시술 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1913년에 발표한 것이고요. 주로 오주툭이라는 분을 우리가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에스테틱 서저리 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술을 해 보니까 adverse event가 나오더라, 즉 부작용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부작용은 mild to severe한 그런 강도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얼굴이 아무래도 가장 시술을 많이 하는 곳이고, 또 심한 합병증이 잘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합병증에 대한 것을 이제 검토해 본 거죠. 근데 이제 그 방법으로는 이제 도서관에서 검색을 통해서 여러 케이스를 뽑아 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심한 경우에 그것을 이제 분류해 보았는데, 주로 이제 피부 괴사, 피부 네크로시스, 그 다음에 이제 엠볼리제이션, 혈관이 막히는 거, 그리고 시력이 문제가 생기는 거, 그리고 아나필락시스라 해서 샥이 오는 이런 현상을 조사를 했고요. 이분들은 61명의 환자에서 41개의 아티클을 가지고 심한 합병증에 대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리포트를 다 체크를 해봤는데, 주로 이제 필러의 타입이라든가 어떤 인젝션 사이트,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어떤 치료를 할 것인가, 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특징적인 것이 피부 괴사는 주로 이제 코 부위에서 많았다. 코 팔자주름 시술에서 많았다. 지금 현재도 코, 팔자주름, 또 미간 이런 데서 우리가 실제도 네크로시스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니스는 미간에서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마 미간은 수프라트로클레아 아테리 관련돼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블라인드니스는 요즘은 노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퍼센티지로 보면 0.0001%라고 해서 굉장히 심한 합병증의 수는 적은 것 같다, 이렇게 결론 내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우리가 필러라는 것이 굉장히 최소 침습적인 어떤 피부의 재생하는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항상 잘 이해를 하고 치료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미국의 그 미용성형학회에서 통계에 의하면은 그 보톡스 다음으로 필러를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역시 이제 피부과 학회에서도 똑같이 보톡스 다음으로 많이 쓰는 필러가 세컨드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필러라는 것이 사용하기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비교적 부작용은 적은 편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렇지만은 안전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건 아니니까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그 부작용을 보면 아주 소소한 미니멀하고 또 저절로 좋아지는 셀프 리미티드 컴플리케이션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심한 부작용도 역시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절로 좋아지는 어떤
심하지 않은 후유증을 보면 역시 에키모시스, 멍이 든다든가 스웰링, 붓는 거, 그리고 에리세마, 붉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교정 됐을 때, 오버컬레이션 됐을 때 이제 굉장히 치료하기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가 일레귤러해지는 경우, 그 다음에 필러가 이렇게 보여지는 경우, 너무 얇게 넣었을 때, 혹은 이제 푸른 빛이 나는 틴달 이펙트, 너무 얇게 넣었을 때,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그라뉴로마, 덩어리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심한 것은 역시 이제 시력에 관련되는 문제고, 피부 괴사는 부분적으로 될 수도 있고 조금 넓은 범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현상으로서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은 결국은 그 여러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잘 알아서, 또 어떤 부위가 잘 생기는지, 또 어떤 테크닉이 부작용을 일으키는지를 알고 이것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이제 디스커스하고, 또 어떤 치료법을 우리가 좋은 치료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러만 사용을 하고 지방을 제외한 필러만 사용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검색을 해 보았는데, 2012년도죠. 주로 이제 국립도서관, 그다음에 코크란 도서관, 오비드 매드라인이라고 하는 검색을 통해서, 주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검색어는 블라인드니스, 네크로시스, 엠볼리즘, 스카, 컴플리케이션, 아나필락시스, 필러 or 인젝터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넣어 보니까 그 필러 컴플리케이션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컴플리케이션을 이제 계속 체크를 해서 결론을 내는데, 주로 이제 영문으로 된 문헌만 체크를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참고 문헌도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시비어 컴플리케이션과 관련된 것만 체크를 했는데, 주로 이제 티슈 네크로시스, 그 다음에 필러 엠볼리제이션, 그리고 블라인드니스, 그 다음에 partial loss of vision, transient loss of vision, 혹은 아나필락시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여기에 쓴 필러들은 FDA 승인된 필러만 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특히 이제 네크로시스, 피부 네크로시스하고 비주얼 임페어먼트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비전 로스 쪽으로 이것을 분류를 해서 한 번만 카운트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을 제외한 어떤 물질들이니까 콜라겐, HA, 히알루론산, 그리고 PMMA, 우리가 잘 아는 아테콜이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이건 레디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엘락틱 애시드, 이것은 이제 스컬트라, 뭐 이렇게 해서 했고, 그 지방이라든가 실리콘이라든가 FDA가 승인하지 않은 물질들은 다 배제해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잠깐 알고 갈 것은, 이제 HA인 경우에는 기준은 레스틸렌이 되겠습니다. 레스틸렌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레스틸렌은 파티클이 있는 조금 단단한 물성을 가지는 것은 우선 나샤 공법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방법이 크로스 링킹한 방법이고요.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이제 OBT 방식입니다. OBT 방식은 약간 모노페이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부드러운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드러운 것은 그 주비덤 같은 그런 컨셉이 되겠죠. 여기에는 레스틸렌, refine, define, 볼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그나마
좀 강한 애가 디파인이고요.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연한 애가 볼림, 그리고 더 연한 친구가 리파인 되겠습니다. 그래서 짠주름에 쓸 때는 제가 리파인 주로 쓰고 있고요. 부피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싶으면 볼림을 쓰고 있고요. 디파인은 그보다는 좀 더 강하게 제가 쓸 때 디파인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레스트레인 폴레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레스트레인보다 좀 더 강한 파티클의 필러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름을 레스트레인 리프트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